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이제 완전히 겨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발레 수업도 못 가고 다음 일정들을 재정비하며 바쁜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부터 연재를 시작했던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이 어느덧 벌써 12번째 에필로그가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올해 저의 성과 중 하나는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을 연재한 거예요. 제가 기획자라 디자인 감각과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전시들을 많이 다니는데 전시 다녀온 게 아까워서 기록하기 시작한 게 이렇게 정규 편성이 된 거거든요.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서 제 채널 보면서 전시 보러 간다고 피드백 주실 때마다 진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전시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추운 계절에 잘 어울리는 따뜻한 전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전시 도록인데요. 박수근 화백의 봄을 기다리는 나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참혹한 시기를 지나 공공한 생활을 이어가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이 시대에 자신의 인생을 둘러싼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12살에 밀레의 만종을 보고 밀레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소년. 밀레는 농촌의 풍경과 일상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 만종은 가난한 농부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따뜻하고 슬픈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깊은 감명을 받은 12살 소년 박수근은 무럭무럭 자라 정말 밀레처럼 훌륭한 화가가 됩니다. 서양의 유화를 한국적으로 잘 해석한 화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견해를 지녔던 화가, 바로 박수근 화백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1914년 강원도 양구 부유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12살에 밀레의 만종을 원색 도판으로 보고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보통학교만 졸업하고 독학으로 그림을 익힙니다. 18세에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봄이 오다로 첫 입선합니다. 한국전쟁 때 월남하여 창신동에 자리를 잡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 PX의 초상화부에서 일합니다. 이때 소설가 박완서와 함께 일하게 되는데요. 박완서는 훗날 그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소설 나목을 씁니다. 이 소설 나목은 전시회 가기 전부터 조금씩 읽고 있는데요. 자료조사나 상상이 아닌 실제로 전쟁을 겪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다 읽고 리뷰로 소개할 거라서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고 피난민으로 경제적 기반도 전무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서울에서 성실하게 그림을 그리며 경력을 쌓아갑니다. 박수근은 당시 화단을 휩쓸었던 추상화에 경도되지 않고 자신만의 주제를 독특한 화법으로 표현합니다. 박수근의 그림은 물감을 여러 겹 쌓아 올려서 거칠거칠한 질감을 만들어낸 후 그림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색을 아껴가며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양화를 한국적으로 잘 수용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죠. 시종일관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단순한 구도의 거칠거칠한 질감으로 표현한 그림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 세월과 함께 더 깊고 단순해집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공간에서 박수근 봄을 기다리는 나목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양구국립 박수근 미술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박수근 대규모 회고전입니다. 선한 화가, 신실한 화가, 이웃을 사랑한 화가라는 수식어를 넘어 이번 전시에서는 독학, 전후화단, 서민, 한국미라는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전시는 4부로 구성됩니다. 1부 밀레를 사랑한 소년, 2부 미군과 전람회, 3부 창신동 사람들, 4부 봄을 기다리는 나무. 1부 밀레를 사랑한 소년에서는 밀레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었던 소년 박수근이 화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0대 시절부터 1950년대 유학까지 그의 초기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독학하며 수집한 화집, 미술잡지, 그림엽서 등 그의 예술의 원천이 되는 자료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부 미군과 전람회에서는 제2회 국전에서의 특선 수상작부터 그가 참여한 주요 전람회 출품작들을 전시합니다. 3부 창신동 사람들에서는 박수근이 월남한 후 정착한 창신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족, 이웃, 시장의 상인 등 그가 날마다 마주친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가난했던 한국인의 모습을 따뜻한 시선과 모던한 감각으로 표현한 한영수 작가의 사진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영수 작가도 굉장히 따뜻한 시선이 특징인데요. 전시를 보다 보면 박수근의 그림과 한영수의 사진의 결이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부 봄을 기다리는 나목에서는 박수근의 그림이 매매된 반도화랑과 그의 그림을 수집한 외국인들이 소개하고 그들과 주고받은 서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반도화랑을 통해 그의 작품을 구매했는데요. 1965년 박수근이 타계하고 1970년대 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한 후에야 박수근의 그림은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거래됩니다. 그 이전에 그의 작품들을 먼저 발견하고 알아본 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전시의 특징은 시선에 있었는데요. 각 전시실은 박수근의 부인 김복순 여사, 소설가 박안서, 아들 박성남, 그리고 일찍이 박수근의 진가를 알아본 컬렉터와 비평가의 시선을 따라 구성됩니다. 창신동 집에서 명동 PX, 을지로의 반도화랑을 오가며 목도한 거리의 풍경, 이웃들의 모습을 주로 화폭에 담아낸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담긴 박수근의 시선 속에도 박수근을 바라보던 주변인들의 시선 속에도 아름다움과 존중이 가득한데요. 서로가 그 시간에 증인이 되어주는 것처럼 그 시선들은 선하고 성실하고 따뜻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풍경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심재희 시인의 풍경이 되고 싶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을 때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풍경이 그 세월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 같거든요. 이 심재희 시인의 시집은 오른쪽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단순한 구도의 거칠거칠한 질감으로 표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정말 따뜻합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창신동의 가난한 이웃들, 가족, 시장의 상인 등 그가 날마다 마주친 풍경과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통과하고 공공한 생활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온갖 수모를 견디며 PX에서 초상화를 그려야 했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전시회에 가기 전에 작가들의 콘텍스트를 많이 찾아보고 정리하고 가는 편인데 박수근 화백의 고생한 시간들을 알아갈수록 전시회 보다가 울까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하지만 전시회를 보며 괜한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계절을 지나왔다고 모두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선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역경 앞에 자신을 망가뜨리기엔 너무나 예술과 인생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냅니다. 단순하고 진실된 그의 그림 앞에서 깊은 고독과 뚝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 제목 나목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매운 계절을 견뎌내며 공공한 생활을 이어나간 사람들과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자신의 예술을 꽃피운 박수근을 상징합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전후의 한국 사회, 서울 풍경,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죠. 나목은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박완서 선생님은 미군 PX에서 함께 근무했던 박수근을 모티브로 나목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와 관련한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나목은 어디까지나 소설이지 전기나 실화가 아니다. 나목을 소설로 쓰기 전에 고 박수근 화백에 대한 전기를 써보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그를 알고 지낸 게 그나 내가 가장 불우했던 전쟁 중 1년 미만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쓰기엔 그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다. 그렇지만 예술가가 모든 예술가들이
대구, 부산, 제주 등지에서 미치고 환장하지 않으면, 독한 술이라도 정신을 흐려놓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었던 일사후퇴후의 암담한 불안의 시기를 텅 빈 최전방 도시인 서울에서 미치지도 환장하지도 술에 취하지도 않고 화필도 놓지 않고 가족의 부양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기 따라서는 지극히 예술가답지 않은 한 예술가의 삶의 모습을 증언하고 싶은 생각을 단념할 수는 없었다. 박수근의 그림에는 귀로가 많습니다. 그가 그린 여인의 모습은 대부분 아내가 모델이었고요. 박완서 선생님 작품 속에서 그의 아내는 목이 길고 단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귀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에겐 따뜻한 가정이 있었고 아름답고 고요한 아내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성실한 태도가 있었죠. 혹독한 계절을 관통하며 견뎌낸 아름다운 풍경치고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이번 전시가 시대의 증인이 된 아름다운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스토너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스토너라는 인물은 전쟁 같은 시간을 학문에 대한 순수하고 깊은 사랑으로 돌파해 갑니다. 저는 박수근 화백의 인생이 스토너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독과 뚝심으로 자신의 학문과 예술의 세계를 완성해 가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모두가 불행하진 않고 자신의 견고한 세계를 다져갈수록 사람은 부유해지는데요. 박수근 화백의 인생을 풍경처럼 가슴에 품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스토너도 알고 박수근 화백의 인생도 알아서 역경이 있을 때 이런 인생도 있었다고 꺼내볼 아름다운 삶을 내적 자산으로 가지게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인 분들이 있다면 이번 전시 보러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시는 3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나의 한 줄 요약, 가난한 시절에도 아름다운 풍경, 사랑과 경애를 담아 박수근.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